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받는 법. 부모님이랑 따로 사는데 부양가족 공제는 포기하셨나요? 매달 용돈 드리고 병원비도 되는데 아무 혜택도 못 받고 계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부터 바로 잡을게요. 보통 같이 살아야만 부양가족이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여야 한다. 부모님이 연금을 받으면 안 된다. 따로 사는 부모님은 무조건 제외다. 이게 전부 잘못된 얘기예요. 진실은 생계를 같이 하면 부양가족이고요. 주소지가 다르면 증빙을 하면 됩니다. 연금의 종류에 따라서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실 수 있고 실질적으로 부양을 했는지가 핵심이에요. 세법상 생계를 같이 했다는 의미는 경제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부양 관계에 있다, 이런 거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만 충족을 하면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돼요. 가장 헷갈리는 부분일 거예요. 소득 금액과 수입 금액은 다르거든요. 소득 종류별 계산 방법을 보면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500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연봉이 500만 원이면 소득 공제를 하고 나면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이거든요. 그리고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사적연금은 연 1200만 원까지는 괜찮고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연 516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수입 금액 300만 원까지 괜찮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차감을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돼요. 예시로 정리해드리면 아버지가 퇴직을 하고 아르바이트로 연 400만 원을 버셨다. 그러면 공제가 가능해요. 그리고 어머니 국민연금이 월 40만 원이다. 그래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임대소득으로 연 2천만 원이 수입이 있으셨다. 그러면 나의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데요. 정기적으로 통장으로 용돈이라든지 드린 내용이 있다. 그럼 통장 이체 내역, 또 부모님이 병원비를 대납한 영수증이 있다. 또 부모님이 신용카드를 가족카드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했다. 또 효도 여행이나 경비를 지출했다는 증빙이 있거나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내용이 있으면 얼마든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볼 수 있고 사실상 이거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시면 되고 내가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대상인데 사실 이런 분들도 공제 가능해요. 나의 부모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고 내가 공제를 받아도 돼요. 그리고 맞벌이면 실제 소득이 더 높은 쪽에 공제를 받는 게 좋으시고요. 또 나의 부모님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조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공제받는 분이 없으시면 손자나 손녀가 직접 나의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단순히 기본 공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인적공제로 한 명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60세가 넘으신 분에 한해서는. 그리고 이분들이 70세가 또 넘으셨으면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고 장애인이면 200만 원 더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런 인적공제 말고 부모님 의료비라든지 부모님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 공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70세 부모님 2명을 부양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일단 기본 공제 150만 원 2분 그리고 7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100만 원씩 2분 이렇게 하면 250만 원씩 2명이니까 약 500만 원만큼 기본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5% 세율을 만약에 내가 적용을 한다면 75만 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의료비가 나간 게 있으면 추가 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환급이 가능한 거죠. 우선 가족관계 증명서로 부모님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고요. 송금했던 내역이나 의료비 영수증이나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실제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내가 부양하고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럼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인사팀에 서류를 제출하고 부양가족 등록 신청을 하고 증빙서류를 주면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이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분들은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돼요. 인적공제란에 부모님 주민번호만 넣으시면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인데요. 형제들끼리 중복해서 부모님을 넣는 경우예요. 여러 자녀가 동시에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부모님 이름을 서로 넣게 돼요. 그러면 전산에서 걸려가지고 국세청에서 추징이 나오거든요. 사전에 누가 공제를 받을지를 상의를 하셔야 돼요. 물론 소득이 많은 쪽에다 넣는 게 좋겠죠. 또 부모님이 알바라든지 어떤 일을 하셨는데 자녀분들에게 말을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신 줄 알고 부양가족을 공제를 받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소득이 있으셔가지고
수정 신고한 경우들도 종종 발생을 해요. 이런 모든 사항을 놓치셨다면 연말정산 부분도 정정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5년 안에 청구하시면 돼요. 정리하면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고요.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고 생계를 부양한다는 증명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기본공제에 추가공제까지 연세가 있으시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250만 원까지 환급을 받으실 수 있고 놓치셨어도 5년간 정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효도하면서 세금도 절약하고 일석이조이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병원비도 대드리고 있는데 세금 혜택을 못 받고 있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당장 부모님의 소득을 확인해 보시고 조건이 되면 꼭 신청을 하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세금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